이전의 생성자에 대해 다양한 파라미터 타입으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동일한 타입으로 복사하면서 객체를 생성하는 복사 생성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동일한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로 특수 함수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복사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사 생성자의 매개 변수는 동일한 클래스 타입이어야 하며 규격상 해당 매개 변수는 반드시 L밸류 형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클래스 타입으로만 선언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매개 변수에는 12 한정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타입과 L밸류 참조가 함께 존재할 경우 함수 오버로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만 정의해야 하며 규격에서는 이를 L밸류 참조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 복사본과 원본은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는 등가성이고, 둘째, 복사된 객체와 원본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독립성입니다. 만약 복사한 객체를 수정했을 때 원본도 함께 변한다면 이는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구현할 때는 각 데이터 멤버를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구현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에는 X좌표와 Y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 멤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X와 Y 값을 전달하면 각각의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사 생성자를 구현할 경우에는 해당 객체의 모든 데이터 멤버를 그대로 복사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은 구현이 직관적이고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터 클래스의 객체 2개를 만들고 하나를 복사하여 마이라는 객체를 생성했다면 마이와 원본 객체인 베이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또 마이를 다른 객체로 다시 복사하더라도 복사된 객체는 원래 객체와는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값을 유지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사 생성자에서 모든 데이터 멤버를 동일하게 복사하는 방식은 멤버 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고 등가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정상적인 복사 생성자의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구현하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복사 생성자를 그대로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arrayInt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배열의 크기를 정하고 초기값을 설정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된 크기만큼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각 요소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복사 생성자를 구현할 때는 클래스 타입의 매개 변수에 AND 기호를 붙여 L밸류 참조로 전달받고 두 개의 데이터 멤버인 배열의 크기와 포인터 변수에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제 복사의 두 가지 특성인 등가성과 독립성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5이고 초기값이 1인 배열을 가진 변수 A를 생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A의 첫 번째 원소 값을 확인하면 1이 됩니다. 그런 다음 변수 B를 변수 A를 복사해서 생성합니다. 이 상태에서 B의 첫 번째 원소를 확인해도 역시 1이므로 등가성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A의 첫 번째 원소 값을 1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B의 첫 번째 값을 확인하면 역시 1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가성은 여전히 만족하지만 독립성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두 객체가 서로 영향을 주는 상태, 다시 말해 상호 의존성이 생긴 것입니다. 두 객체가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멤버의 주소가 같다면 같은 첨자에 접근할 경우 당연히 같은 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인터처럼 동적 메모리를 다루는 멤버가 있는 경우 단순히 포인터 값을 복사하는 방식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단순한 대입 방식이 아니라
메모리를 새로 할당하고 내부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를 단순히 포인터를 복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크기 정보는 그대로 복사하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멤버에 대해서는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하고 소스 객체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사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인 등가성과 독립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인터 자체만 복사하는 방식은 얕은 복사라고 하며 일반적인 데이터 멤버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포인터처럼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메모리를 새로 할당하고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식은 깊은 복사에 해당하며 안전한 복사를 보장하지만 이런 깊은 복사는 객체의 크기가 클수록 수행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성능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를 설계할 때는 기능적 안정성과 성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설계상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복사 생성자에서 객체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복사하는 코드를 넣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시간 소요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를 복사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 내부 데이터 전체를 복사해야 하므로 성능 측면에서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복사 생성자는 항상 이러한 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반환하고 그 반환값을 복사하여 새 객체를 생성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반환되는 객체는 임시 객체이며 생성 직후 바로 사라지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인 타입 변환으로 인해 생성되는 임시 객체에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독립성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접근이 불가능한 임시 객체를 복사하는 경우 굳이 모든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복사 생성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복사의 개념이 단순히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를 가진 객체를 복사할 때는 단순히 포인터를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를 공유하게 되어 독립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데이터를 모두 복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객체처럼 일시적으로 생성되어 곧 사라지는 객체가 복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성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두 복사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포인터 복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사 비용 없이 빠르게 객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생성자를 이동 생성자라고 합니다. 복사 생성자와 구분되기 위해서 이동 생성자는 파라미터로 R밸류 참조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복사 생성자와 이동 생성자는 인자에 따라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그런데 둘 모두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목표가 다를 뿐입니다. 정리하면 복사 생성자는 등가성과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그에 따라 메모리를 별도로 할당하고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반면 이동 생성자는 등가성만 만족하면 되고 독립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사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이동 생성자 역시 특수함수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구현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엔드 기호가 두 개인 R밸류 참조를 인자로 받는 이동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복사 생성자와 이동 생성자는 항상 쌍으로 묶여 작동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용자가 복사 생성자를 직접 정의하면 컴파일러는 더 이상 이동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정에 복사 생성자가 있다는 것은 내부 처리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뜻이므로 컴파일러는 임의로 이동 생성자를 만들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 생성자라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동 생성자는 복사의 개념에서 독립성이 필요 없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생성자이며 복사 생성자의 기능을 단순화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큰 복사 생성자,
작은 복사 생성자처럼 이름을 붙이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름이 있고, 또한 복사 생성자는 AND 기호 하나, 이동 생성자는 AND 기호 2개를 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잘 구분됩니다. 결국 이동 생성자는 기능적으로 단순화된 복사 생성자입니다. 성능을 최적화하면서도 불필요한 데이터 복사를 피하고자 할 때 도입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생성자를 구현할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복사 과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독립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원본 객체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곧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객체의 포인터를 반드시 널 포인터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소멸될 객체지만 우리가 직접 할당한 메모리는 소멸자에서 딜리트를 통해 해제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널로 만들지 않으면 동일한 메모리를 2번 해제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널 포인터를 설정해두면 소멸자에서 이를 감지하고 불필요한 메모리 해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복사된 객체는 여전히 유효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객체가 소멸될 때 그 시점에서 메모리를 해제하게 됩니다. 임시 객체도 소멸자가 호출되며 널 포인터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소멸 과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복잡한 코드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멤버의 메모리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원본 객체가 소멸될 때 자신의 메모리까지 함께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사 코드와 함께 이러한 안전장치를 넣는 것이 제대로 된 이동 생성자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동 생성자는 단순히 빠르게 자원을 넘겨주는 생성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